받을 수 있는 돈인데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작년 가계부가 기준에 맞고 소득도 재산도 조건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려금이라는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도 정해진 날짜에 찾으러 가지 않으면 봉투 안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5월은 그냥 한 달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작년 가계부를 꺼내고 가구 유형을 확인하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맞춰본 뒤 신청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기 쉬운 기간이지만 지원금 신청에서는 이 미룸이 실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가구에는 그 5%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계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봉투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그 봉투를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놓치고 뒤늦게 찾아가면 봉투 한쪽이 조금 잘린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었던 돈이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몰라서 줄어드는 돈은 가장 아까운 손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 여부만큼이나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5월이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서 안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조건이 맞는 것 같다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청은 한번 미루면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6월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결국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바쁜 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평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하루하루 일이 우선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일을 챙기다 보면 본인 신청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가계부는 내가 먼저 열어봐야 합니다. 내 신청 기간도 내가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진짜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내문이 없으면 정말 끝난 걸까요?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이 안 왔으면 나는 대상이 아닌 걸까요? 이 질문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내문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년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을 때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이 기준에 맞는다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다리기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신청하고 접수 여부까지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비교적 길이 쉽습니다. 문자나 우편,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가 있다면 절차가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 가계부를 이미 국세청이 어느 정도 확인했고 신청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알려주는 안내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ARS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화만 붙잡고 답답해하기보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안내문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 가계부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 가구 유형이 단독 가구인지 호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총소득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좌번호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의 마지막 문턱에서 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안내나 확인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확해야 합니다. 작년 가계부를 어렵게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계좌번호 하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너무 아깝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큰 기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작은 입력값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말은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기다리자는 뜻입니다. 기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모른 채 기대하면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알고 신청하면 결과를 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생활비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감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맞는 것 같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 기간, 계좌번호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몰라서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작년 가계부를 다시 꺼내고 내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